중국 외교부의 브리핑 시간. 중국 기자가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 리젠한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미국이 한국의 치포 동맹에 참여하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자오 리젠 대변인이 대답합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해 결국에는 실패로 끝날 것이다. 중국 관영 매체가 묻고 중국 외교부가 답한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치포 동맹 참여는 득보다 실이 크고 이미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중국 산업망에 완전히 통합되었다면서 마치 한국을 중국의 종속이라도 된 듯한 발언으로 중국은 또다시 무리하게 한국의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오히려 종속된 것은 중국이라 분석하며 정작 중국의 으름장에 미소 짓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 말합니다. 치포 동맹이란 반도체 칩 동맹을 뜻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몇몇 국가가 설계, 소재, 부품, 장비, 생산에 걸쳐서 나눠 먹고 있는 초거대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대량으로 필요한 4차 산업시대에 필수적으로 파일을 확보해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대략적으로 크게 나눠서 보면 미국이 설계, 한국이 메모리, 일본이 소재, 대만이 비메모리를 맡아 글로벌 공급망 챙인에 대해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 및 4차 산업 성장을 저지하겠다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미국이 한국의 치포 동맹에 동참해서 함께 중국을 박살내자고 제안한 것이죠. 그러자 중국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언론을 통해 한국의 압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미국의 치포는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제조 강대국을 대상으로 한다며 표면적으로는 생산망 전반에 걸친 협력 강화가 목적이지만 중국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의도라고 주장합니다. 아무리 중국이지만 자기들 조지려는 움직임 하나는 누구보다 빠르게 눈치가 빠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답변을 어떻게 할지 자신들은 알 수가 없지만 미국에 굴복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예시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당장 미국에 답변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한국 반도체 업체가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690억 달러 가운데 중국의 비중이 무려 48%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너네가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역내 산업막 디커플링으로 이익을 보는 나라가 없는 만큼 한국은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경제 협력을 고민하라며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라 말합니다. 이처럼 중국의 주장처럼 한국이 치포에 참여하면 중국의 압박과 보복에 한국이 무사하지 못할 것처럼 중공이 언론을 통해 으름장을 놓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말하는 한국 반도체 중국 비중이 48%는 다른 말로는 중국이 한국 반도체에 종속되었다는 뜻이고 하반기에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 한국 반도체도 호황일 거라는 전망 역시 중국의 주장일 뿐 현재 중국은행이 뱅크런을 일으키며 지방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 경제가 호황일 것이란 말을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미국 내 메모리와 파운드리 등 수요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반도체 산업 종주국인 미국이 보유한 핵심 원천 기술이 한국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저버리고 중국을 택한다면 한국의 반도체는 그야말로 미국의 견제를 받게 되는데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미국의 퀄컴, 엔비디아, AMD 등이 설계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미국이 돌아서면 완전히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반도체 노광 장비의 슈퍼을인 ASML도 미국의 압박에 중국 수출에 주춤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어느 산업보다 경쟁자보다 빨리 최신 장비를 들여와 데이터와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 치킨 게임에 장비 보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치명적이죠. 여기에 한국이 만약 미국의 치포 동맹에 들지 않는다면 미국은 한국 대신 일본의 반도체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과거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반도체 기술을 쌓았던 경험과 대만과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동참 안 해도 미국은 일본을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대신할 반도체 강국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동맹 가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중국에 설명하고 중국과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가만히 지켜만 볼 수도 없는데요. 아무리 중국 반도체 업계가 비리와 횡령으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국의 치밀한 기술 타치와 헤드헌팅 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중국이 한국의 반도체를 손절하고 중국산 반도체를 자국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무력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공장 방안을 맞아 삼성과 인텔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세트 제품 분야에서도 협업 관계를 형성하며 좋은 기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벤드라 다스 샤르마 인텔 표준 총괄 펠로우는 CXL을 중심으로 강력한 메모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밝히면서 한미 양국 간의 반도체 동맹을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면서 중국 반도체 성장을 막고 있는 사이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과 동맹 관계를 강화해서 이득을 챙기는 것이 중국의 바람보다는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중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이 중국 메모리 제재를 강화할 경우 한중 간 기술 격차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의 치포 동맹 제안에 섣불리 말을 내놓지 않고 아끼는 상황인데요. 여태껏 중국이 한국 기업과 서랍에 해온 짓을 되짚어보고 그들이 내뱉는 달콤한 말과 제안들이 실은 지켜지지 않는 거짓이라는 것을 깨닫고 현명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를 지금 박살내야만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이 먹을 파이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한국의 기술을 지킬 수 있게 기술 안보와 중국 스파이 검거에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그 같은 전랑 외교부 대변인 입 좀 깨물고 싶군요.